챕터 3의 하이어드 디퍼런셜 이퀘이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뭐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서 이제 이니셜 컨디션,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y of 0는 뭐 a이고 y of 0, 그러니까 prime 요거는 뭐 b이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어떤 a라는 지점에서의 값이 y0고 b라는 지점에서의 값이 뭐 y1이다.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boundary value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뭐 인터벌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에서의 값을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의 값이 이제 y of a,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에서의 값이 y of b로 주어진 거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주어진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프로블럼을 하고,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진 그 문제를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D 스퀘어의 Y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Y라는 거에 어떤 D라는 오퍼레이터가 두 번 가해졌다. 예를 들면 n번 미분을 한 거는 이제 y라는 것에다가 n번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에 이제 n개의 어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답이 써지는데요. 그거는 뒤에 예제를 보고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롱스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n개의 함수가 있을 때 그것들의 어떤 미분들을 쭉 적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자신하고 이제 첫 번째 로우에는 자기 자신 그 n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는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우에는 뭐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 로우에다는 그 n-1번 미분한 거를 적은 다음에 그곳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롱스캔이라고 합니다. 롱스캔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우리가 어떤 뭐 구간이 뭐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A, B 사이에 어떤 X라는 점이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게 전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닌 게 하나의 점이라도 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점이라도 있으면은 이 함수들은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그래서 이 함수 n개의 함수가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아니냐라는 그 어떤 함수 n개가 있을 때 함수에 대한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를 체크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롱스캔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절대값처럼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을 뭐 정리를 하고 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다. 숫자가 있어서 그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그냥 절대값이죠. 그쵸? 절대값 기호가 되는데, 우리가 A가 예를 들어서 집합이에요. 집합이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그 셋의 카디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하는데 이게 매트릭스다. 이게 행렬이면은 이 행렬에서 이게 B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는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일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롱스캔에서도 뭐 롱스캔이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롱스캔인 거죠. 그러니까 롱스캔, 그러니까 어떤 n 개의
그 함수가 있을 때 f1 뭐 쭉 해가지고 fn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f1 쭉 깔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미분한 거 이렇게 쭉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n-3번 미분한 거 여기는 n-3번 미분한 거 이렇게 쓱 쓴 다음에 이렇게 제가 노테이션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디터미넌트 계산이다. 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혹시나 헷갈려서 로우하고 컬럼을 거꾸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B의 디터미넌트하고 B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를 헷갈려도 어차피 롱스케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로우하고 컬럼을 거꾸로 쓰더라도 그죠? 가로 세로를 거꾸로 쓰더라도 이 롱스케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답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n개를 그러니까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의 경우에는 제가 푸는 예제를 이전 챕터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homogeneous 솔루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particular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계수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수계수의 선형미분 방정식 풀기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어차피 non-homogeneous equation이더라도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을 먼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미분 방정식 형태가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y 프라임하고 이거 대신에 이제 m을 대입해서 그러니까 y 더블 프라임에는 m 제곱 보통 그 다른 책에는 람다 m 대신에 람다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m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람다를 쓰던 m을 쓰던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어차피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복소수 근이 나오거나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죠.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rc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m1하고 m1하고 m2라는 어떤 두 개의 솔루션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근이 나오는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기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x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x가 이렇게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근인 경우에 즉 그러니까 m1밖에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am 제곱 더하기 bm 플러스 c.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이제 중근으로 나올 때는 2의 m1x 요거는 여전히 솔루션이 돼요. 솔루션이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 x를 곱한 거 요게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바로 이 호모지니어스한 그러니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이제 솔루션이 되고요. 케이스 3는 이제 판별식이 그러니까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때는 근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j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j하고 두 개 나온 건데 그때는 이제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래처럼 undetermined coefficient 이 방법은 뭐냐면 non-homogeneous equation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냐면 일단 guessing을 해요.
guessing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그 개수들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원래 식에 대입을 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undetermined coefficient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ndetermined coefficient 방법을 쓸 때 우리가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우변이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particular solution을 try 하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미분 방정식이 뭐 4 뭐 y 프라임에 뭐 4y 프라임 더하기 뭐 17y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되면 여기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particular solution을 하나 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yp라고 하면은 이 yp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4번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잡아주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2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미분 방정식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양쪽 개수 비교를 해주면은 여기 a, b, c,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대해서 그 개수 이렇게 맞춰주고 x 제곱에 대해서 개수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undetermined coefficient가 여기서는 지금 a, b, c, e 이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이 어떤 형태를 띄었을 때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잘 보시면 이건 뭐 전체를 다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코사인하고 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잡아주고요. particular solution을. 그 다음에 exponential ox가 있으면 뭐 a 곱하기 exponential ox. 그래서 여기서 undetermined coefficient는 당연히 그 캐피탈 A가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A를 잡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식이면은 2차식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전체적인 2차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3x 코사인 4x는 하나 제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항식은 여기 1차식 x잖아요. 1차식 x면은 여기 ax 플러스 b 여기 뭐 c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차수만 잡아준 다음에 개수는 우리가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Variational Parameter 테크닉은 제가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오일러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특징을 보면은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가 아니라 이게 여기 앞에 이런 게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패밀리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모든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답이 나오지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코시-오일러 이퀘이션은 이제 답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Value Problem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역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스프링 매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스프링 매스 시스템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회로에 관련된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델링 자체는 공학 수학에서 해결해야 될 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전공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차피 이 수준 자체가 지금 일반 물리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고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물체 뭐 매스를 m이라고 하면요. 예, 이게 포스가 지금 포스가 없다라고 치면은 먼저 포스가 어쨌든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인풋으로 봐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포스 자체가 없는 걸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0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F는 MA에서 MA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사실은 이게 KX밖에 없죠. 그죠? 마이너스 K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나무 토막에 프릭션 없다고 칩시다. 마찰 없고 그러면 이게 운동 방정식이 되는데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이 녀석의 그 위치가 변위가 지금 x of t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그냥 계속 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뭐가 되냐면은 x를 두 번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x of t. 요거를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 m 곱하기 x의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겹게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더블 프라임 더하기 kx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수철에서 이제 그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그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x 프라임 플러스 뭐 m분의 k x는 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스퀘어를 우리가 m분의 k라고 잡아주면 이게 바로 x 더블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x는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거는 지금 언댐프트죠. 그러니까 댐핑이 없으니까 언댐프트. 그리고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람다 스퀘어 더하기 오메가 스퀘어 요거 하면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람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뭐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복소수가 나오면은 여기 x of t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x of t가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b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푼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댐핑이 없는 경우입니다. 언댐프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릭션이 있는 경우 m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x 플러스 방향. 그러면은 프릭션이 있을 때 이 프릭션 계수를 우리가 베타라고 댐핑 컨스턴트에서 뭐 어쨌든 마찰 계수가 베타가 있다. 그리고 이 프릭션은 지금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마찰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마찰이 속도에 디펜던트 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뭐 댐핑이 있는데 그 댐핑은 지금 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댐핑 그 포스 정도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데 이게 속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F는 MA니까 MA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넷 포스가 오른쪽에 가야 되는데 이때 지금 힘이 밖에서 가해진 건 없으니까 용수철이 혹시라도 늘어났다면은 거기서부터 가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댐핑 포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 미분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m에 요거는 두 번 미분한 거죠. x of t에 dt 스퀘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k에 그러니까 이왕 쓴 거 그냥 x of t라고 다 쓸게요. 베타에 이건 한 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dx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은 m의 x의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플러스의 베타의 x의 그렇죠? x 프라임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k의 x 이꼴 0.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의 경우에 우리가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세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예, 다 아시다시피 베타 제곱 마이너스 4mk가 이게 0보다 큰 경우. 그죠? 그러면 두 실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인 경우 중근을 갖게 되겠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복소수 근 두 개가 나오겠죠. 켤레 복소수로. 예. 그러면은 1번 경우를 봅시다.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예를 들어서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나와. 그러면 x of t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람다 1t 더하기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람다 2t. 그럼 요게 답인 거고, 여긴 람다 1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x of t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x of t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람다 1t. 그 다음에 b 곱하기 어떻게 돼요? x가 아니라 t죠. t를 이렇게 맨날 헷갈리는데 x가 아니죠. 지금은 x는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니까, 종속변수를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베타에 t 곱하기 2의 람다 1t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이게 지금 베타를 제가 써가지고 여기 쓸 게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두 개의 그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에다가 어떻게 나와요? 솔루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j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복소수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면 돼요? x of t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베타 쓰면 안 되죠. 베타 감마 이거 델타로 써야 되겠다. 여기 알파로 씁시다. 여기 알파. 알파. 그러면 익스포넨셜 알파 t의 코사인의 감마 t,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2의 알파 t 곱하기 사인의 감마 t,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a, b는 어떻게 나중에 구해요? 이 a, b 요거는 이게 바로 어쨌든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다. 이거는 undetermined coefficient라는 방법을 쓰지 않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그걸로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example 한번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example C인데요. 그러니까 overdamped motion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overdamped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 댐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 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커서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overdamping, 즉 댐핑이 너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죠. 요게 바로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의 변위랑 그 다음에 속도가 주어진 상황이죠.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호모지니어스한 그 리니어,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0이니까, 그렇죠? 요것만 봐서도 우리가 이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어 있는 원리는 이 x of t가 constant coefficient, 그러니까 그 상수로만 계수가 이루어져 있으니 대충 답이 이거겠다. 그렇죠? 익스포넨셜 람다 t 형태겠다라고 게싱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게싱을 해서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가 얻는 이퀘이션은 뭐예요? 람다 제곱 플러스 5람다 플러스 4 이걸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람다 플러스 1, 람다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 of t가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가 이제 거의 구한 거고 답을. 그 다음에 a, b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0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것이 이제 1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귀찮지만 어쨌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b를 우리가 구해서 풀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오버댐핑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지금 오버댐핑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용수철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답에 사인, 코사인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문의 댐핑을 너무 많이 가지고 문이 왜 이렇게 댕댕댕댕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문이 닫히는 뭐 어떤 출입문 같은 거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는 출입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버댐핑이 너무 일어나면은 그냥 이렇게 문이 쾅쾅쾅쾅 왔다 갔다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원래 그 댐핑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원래 그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오버 댐핑하고 그 언더 댐핑의 딱 사이, 즉 크리티컬리 댐핑한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오실레이션도 없으면서 가장 빨리 운동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좋게 디자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뭐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오버댐핑이 일어나가지고 미분 방정식의 그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빼먹었는데 요런 equation을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해요. 이 미분 방정식의 어떤 고유한 방정식이죠. characteristic equation. 그래서 이 characteristic equation의 솔루션이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렇게 음수로 나와요. 이게 양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운동 그 방정식을 제대로 세우면 절대로 이 솔루션이 양수가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폭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characteristic equation의 솔루션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t, e to the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어.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문제 잘못 푼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피지컬한 세상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잘못 푼 거죠, 문제를. critically damped motion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케이스를 critically damped motion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이 지금 미분 방정식은 initial condition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0일 때 0, 그다음에 속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characteristic equatio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우리가 람다 제곱 플러스 8람다 플러스 16 이걸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람다 플러스 4인가요? 제곱에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가 지금 마이너스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근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근이 나올 때는 x of t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b 곱하기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베이시스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솔루션에 어떤 베이시스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중근이라서. 그때는 여기 t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인디펜던트한 어떤 베이시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여기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0은 뭐 A 곱하기 여기 t에다 0 대입하면 없어요. A가 바로 지금 0이 돼 버리네요. A가 0이 되고 B는 적당히 잡아주면 되겠고,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왜 critically damped라고 하냐면은 아까처럼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댐핑이 심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critically damped는 댐핑이 적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댐핑이 더 줄어들면은 오실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스프링 운동이라 그러면은 왔다 갔다 막 그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문을 닫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푸시해서 밀고 하는 그 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댐핑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critically damped motion이 정확하게 그 오실레이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너무 느리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underdamped motion 보겠습니다.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니셜 컨디션은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을 푸느냐면 마찬가지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빨리 적어야죠.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10 이렇게 바로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라서 이 람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람다가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j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오브 t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적었네요. x 오브 t가 t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그리고 코사인의 3t 더하기 b의 2의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사인의 3t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하고 b는 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냐면 요 이니셜 컨디션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x 0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a에다가 0 대입하면 이거 다 1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0 대입하면 여기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예, a는 마이너스 2 바로 나오고요. b는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0에서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b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왜 언더댐핑이라고 하냐면 댐핑이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 개수가 좀 작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쪽 개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댐핑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이 용수철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형태가 물론 이제 그 운동 자체가 디케이하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0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는 문 같은 거 이렇게 열었다가 탕탕탕탕 하다가 이제 결국은 가만히 가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문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도 다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댐핑을 집어 넣어줄 때 댐핑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호텔이든 하여튼 뭐 어떤 뭐 건물이든 간에 문에 이렇게 댐핑이 약하면은 이렇게 뒷사람도 다치고 그러죠. 문 열고 닫고 할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입니다. 오실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더댐핑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non-homogeneous equation 푸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 보면요. 이거는 이제 non-homogeneous equation이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이렇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on-homogeneous 그렇죠? equation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맨 처음에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걸 0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걸 먼저 풀어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찾아야 되고, 이거를 찾으려면은 당연히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5분의 1의 람다 스퀘어 플러스 1.2의 람다 플러스 2는 0. 요거를 풀게 되면은 람다가 나오는데 람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언더댐프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더댐프트 상황이라서 복소수가 근이 나오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xh of t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 그다음에 코사인 t 그다음에 b의 2의 마이너스 3t 사인 t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구하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죠.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코사인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코사인에 어쩌고.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이 미분 방정식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yp of t 그러니까 xp of t군요. y가 아니라. 그래서 xp of t를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a, b는 다 썼으니까 뭐 c 같은 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어떻게 해요? 코사인의
4t 더하기 뭐 d 곱하기 사인의 4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잡아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요. 요거를 여기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c하고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하고 나면은 그걸 구하고, 그럼 정답은 최종적으로 x of t는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x of t는 여기 xh 더하기 xp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고, 여전히 a, b는 모르잖아요. 그죠? a, b는 여기 지금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거는 이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 어떻게 푸는지 바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요걸 먼저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non-homogeneous equation이기 때문에 일단 homogeneous equation을 만든 다음에 characteristic equation을 푸는 거죠. 2람다 플러스 2. 자, 이걸 해보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 이렇게 나오겠죠.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cosine 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여기 b b에 그다음에 sin 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particular solution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xp of t를 구하는데 particular solution은 어떻게 잡아줍니까? 이게 보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이 들어가 있죠. 여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 c 곱하기 코사인 t 더하기 d 곱하기 sin t. 그래서 이 책에서는 d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d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d를 주로 많이 쓰니까.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헷갈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d를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당히 여러분들이 뭐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은 c랑 d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구하고 나면은 지금 d는 2가 나오고, d는 2가 나오고 이제 c는 0이 나옵니다. c는 0이 나오고 d는 2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답이 최종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t 사인 t 더하기 2 사인 t. 요게 이제 최종 정답이 되는데, 물론 A하고 B는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은 이니셜 컨디션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목이 transient 그다음에 steady state solu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x of t를 어떤 변위를 하나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인풋이 이렇게 가해진 거예요. 4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요거를 하나의 인풋으로 보는 거죠. 요것을 인풋으로 보는 거고, 요거 x of t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이다,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코사인하고 사인 t 결국은 뭐 오실레이션 하는 어떤 그 사인파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요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이 무한대라도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을 계속 시간이 무한대라도 계속 지금 오실레이션 하는 사인파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steady state solution이에요. steady state solution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끝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두 텀. 이것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코사인 사인은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데 exponential 마이너스 t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요게 바로 transient solution입니다. 네, 그래서 이 transient solution은 이니셜 컨디션 그거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트랜지언트하다라는 거죠. 트랜지언트라는 게 임시로 이렇게 잠깐 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얘는. 그렇죠? 이거는 초반에 잠깐 이 모션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아웃풋이 결국은 트랜지언트한 솔루션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이게 두 개가 더해져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지언트 솔루션은 언젠가는 사라지죠. 만약에 트랜지언트 솔루션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청소기를 디자인했어. 그러면 청소기 디자인했으면은 처음에 뭐 먼지 같은 게 막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청소기가 잘 디자인, 그러니까 성능이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긴 트랜지언트한 솔루션은 빨리 사라져 줘야 됩니다. 예, 그게 만약에 끝까지 남아 있고 그러면 고장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 솔루션은 빨리 사라지는 게 기본적으로 좋아요. 자, undamped fruit mo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undamped는 그러니까 댐핑이 없으니까 이제 1차 그 미분한 텀이 없죠. 예, 그리고 여기 감마인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여기 감마로 제대로 씁시다. 예. 감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undamped니까 사실 뭐 보나마나 사인 코사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먼저 이제 x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제곱 x 이꼴 0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람다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 그러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의 i 이렇게 돼가지고 x of t는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b의 이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쭉 하면 되겠죠. 2번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건 지금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니까요.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c 곱하기 코사인의 감마 t 더하기 d 곱하기 사인의 감마 t 이걸 대입을 해줘가지고 이 cd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원래 이 이퀘이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c하고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만약에 이 감마가 오메가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메가하고 같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xp of t를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xp of t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c 곱하기 t 곱하기 코사인의 감마 t, 그 다음에 더하기 d 곱하기 t 곱하기 사인의 감마 t,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t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렇지? 그러니까 중군 나온 것처럼, 중군 나왔을 때 우리가 t 곱해가지고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마하고 오메가가 만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잡을 때 그냥 코사인으로 잡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의 프리퀀시하고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프리퀀시가 같을 때 마치 중군 나온 것처럼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파티큘러 솔루션의 베이시스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사실은 레저넌스 케이스죠. 소위 말하는 레저넌스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의 고유한 프리퀀시가 지금 오메가인데 자극을 여러분들이 가할 때 자극이 정확하게 그 시스템의 프리퀀시랑 똑같이 자극을 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럼 펄쩍펄쩍 뛰는데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딱 맞춰가지고 펄쩍펄쩍 뛰어. 그러면 그 다리가 무너지겠지. 그쵸? 그게 레저넌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감마랑 오메가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오메가는 시스템 자체의 어떤 고유한 프리퀀시란 말이에요. 이 오메가라는 거는. 그런데 이 감마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내가 그 다리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한 프리퀀시로 뭐 이렇게 뛰느냐는 자기 마음이잖아.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감마를 오메가랑 완전히 맞춰버린 거지.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폭발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게 바로 보이죠. 여기 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는 그냥 오실레이션만 하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1만 가는데 이 t가 붙으면은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t 곱하기 코사인 감마 t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폭파하는 그런,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왜냐면 코사인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 레저넌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저넌스가 별게 아니라 그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주파수랑 내가 그 인풋 프리퀀시를 정확히 딱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은 뭐 폭발이 일어나던 이제 난리가 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직렬 회로, RLC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L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캐패시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 곱하기 DIDT 이게 이제 볼티지 드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RI만큼 볼티지 드랍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C분의 Q 이건 그냥 Q로 쓰죠. 사실 적분하고 I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이제 E of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로 좀 다시 쓰면요. 왜냐면은 이제 I of T는 어차피 이제 DQ DT니까요. 그래서 Q로 다 다시 쓰게 되면은 L에 이제 Q의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R에 Q 프라임, 그다음에 C분의 Q. 이것은 E of T. 뭐 이렇게 되는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뭐 했던 거 뭐 언더 댐프트냐 아니면 오버 댐프트냐 아니면 크리티컬리 댐프트냐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example 9 말고 example 10으로 그럼 넘어가서 한번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회로도 똑같이 우리가 했던 거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이런 걸 해본다면은 먼저 이거를 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Q 프라임 더블 프라임에 LQ 프라임에 C분의 Q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해야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R에 뭐 람다 뭐 플러스 C분의 1 뭐 0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람다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뭐 적당히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P of T 여기서 이제 구하고 여기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치고 뭐 이렇게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oundary Value Problem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은 주로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이런 거였는데 어떤 한 포인트에서 여기가 프라임이군요. 여긴 그대로 0이죠. 0이 어떤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어떤 뭐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다. 근데 뭐 여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XA는 뭐 어쨌든 뭐 A 프라임으로 주어지고 뭐 XB는 뭐 B 프라임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 이제 이게 끝점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그린 펑션을 이용한 어프로치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뒤에 선형대수를 배웠을 때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그 벡터 프로블럼으로 바꿔가지고 이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커플링이 일어나거든요. 이 커플링이 일어나는데 커플링을 디커플링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묶여져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묶여져 있던 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따로 놀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약간 좀 바꿔줘가지고 변수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새로운 변수 두 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이걸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ax 플러스 by라는 새로운 베리어블 z1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라는 새로운 변수 z2라는 변수 두 개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x, y라고 썼던 그러니까 x, y라고 썼던 어떤 하나의 이런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가 z1, z2라는 벡터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디커플링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잘 되면은 잘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각계격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플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